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시공 필기의 요약본. 역시 건축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약 80%만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 나머지 20%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시공 아마도 이 뒤쪽 부분에 보시면 뭐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있을 텐데 시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건축시공 요약본 갑니다. 먼저 사업관리 방식 CM의 디자인 단계에서 대한공법 검토를 하는 게 있죠. 가치공학,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가치공학. 요거를 언제 하느냐? 반드시 디자인 설계 단계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종합건설업 또는 EC화 요거의 정의. 그래서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체를 종합해서 기획 관리하는 거 라고 하는, 이게 문제에서 설명이 주어지고 얘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칼스 요거까지 다 2, 3, 4, 5는 전부 용어정의죠. 칼스는 뒤쪽에 있는 것들은 보는 바와 같은데, 이게 필기에서는 주로 얘가 주어지고 얘를 설명하라고 하지만 실기에서는 가끔 가다가 얘가 주어지고 이걸 설명하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보통 LCC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실기에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LCC는 필기나 실기나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지관리와 철거까지 단계까지 전체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애 주기 비용, 이게 바로 LCC죠. 자, 공사의 순서 뭐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 순서대로 아마 실기가 그대로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7번 보시면 부대 입찰 제도. 부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브로 붙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 하도급 업체까지 전부 등록을 시켜서 입찰을 시키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직영공사, 이거는 이제 이 공사 방식이죠. 직영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공사 기대가 되고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신에 공동도금은 위험이 분산이 되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죠. 나눠서 하니까 이거 뭐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공동도금. 자, 턴키는요 한꺼번에 일괄로 설계, 시공, 뭐 운전까지 유지관리까지 통째로 다 턴키로 한꺼번에 하는 거, 공기 단축이고요. 그리고 최저가 낙찰제, 이 낙찰 시 공사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BTL은 요 빌드는 완공이고요. 트랜스퍼 앤 리스라고 그랬죠. 트랜스퍼가 소유권 이양을 하는 거, 그리고 리스는 임대료를 받는 거. 요게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 2024년 4월 28일 건축기사 실기 시험 문제입니다. 얘가 주어지고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나왔었죠. 12번 특명입찰, 지명입찰. 일단 기본적으로 특명이나 지명은 이 건축주가 누구를 지명을 하는데 단 하나의 업체냐 아니면 다수의 업체냐. 특명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입니다. 수의계약 해서 긴급공사, 난공사, 기밀공사 딱 한 업체만 하는 거. 근데 지명입찰은 요거는 한 3개 업체, 4개 업체 정도만, 아주 그래도 좀 신뢰성이 높다 하시는 분 한 3업체, 4업체만 해서 담합이 우려되고 공사비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시방사 같은 경우에 설계 도면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공사 설명 문서. 그래서 시방서는 반드시 기본 설계, 기본 단계가 기본 설계 도서가 아니라 실시 설계 도서에 들어간다. 네트워크 공정표, 여러분들이 필기는 물론 실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네트워크 공정표의 특징, 작업 상호 간의 관련성 파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도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공정표는 기사는 물론 건축 산업기사도 계속 시험에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EST, LFT, TF, FF 요게 나중에 실기에서도 전부 쓰이게 됩니다. 아직 이런 것들이 요 TF, FF는 건축 산업기사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있는데 건축 기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필기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Earliest starting time, latest finishing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Total flood, 가장 빠른 개시 시각, 그리고 가장 빠른 개시, 가장 늦은 종료 하면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이 가장 큰 거. 그리고 fast free float은 빠른 개시, 그런 대신에 빠른 개시 시각에서 시작해도 되는 거. 빠른 이렇게 하는 게 fast float.
프리플룻, 슬랙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 시간을 무엇이라 하느냐. 슬랙. 이거는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자, 주 공정선상의 특징 갑니다. 더미도 주 공정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공정표상의 CP, 크리티컬 패스입니다. 주 공정선의 복수일 수 있다. 퍼트의 3점 시간 추정 공식 잘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평균 시간 가운데 평균인데 그건 항상 4를 곱합니다. 1, 4, 1 싹 더하면 6이니까 6으로 나눠주는 거죠.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 도구는요, 그래프, 히스토그램 체크 뭐 등등도 쭉 있는데 산점도도 있고, 얘네들은 실기에서 설명하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필기는 물론 실기에서도 그대로 나오니까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시공으로 가셔서 이제 벤치마크 갑니다. 벤치마크는 절대 한 개소 하지 않습니다. 2개소 이상. 그리고 이동의 우려가 없는 인근 건물에 이 공사 끝날 때까지 그대로 존치시키고요. 현장 사무실 최소 면적 3.3, 시멘트 창고 면적, 창고의 정의 읽어보시기 바라고. 얘도 나오지요. 시멘트 포대수, 쌓기 단수 보통 13을, 이 소문자에는 13이 많이 주어지고요. 비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비계, 말을 실내에서 탄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내 공사에만 사용한다. 이동이 용이하다. 말 타고 이동하는 건 쉽죠. 근데 말을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을 밖에서 타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타는구나. 예민비. 요거는요, 이긴 시료에 대한, 요 정의도 나오죠? 이긴 시료에 대한 자연 상태의 강도의 비. 이긴 시료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자연 상태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